됩니다,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C라고 하는데요. Recessed Channel Array. 그리고 처음은요 여러 가지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쓸게. RCA, 그러니까 Recessed Channel Array라고 센티스에서 채널을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으로 파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모스펫에서 쓰이는 구조예요. 또 하나는 GAA 구조라고, 이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2주전에 배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스펫에서 쓰이는 구조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PDF 파일 같은 걸로 해서 여러분들 개월적으로 내주세요. 지난주에 내주셨던 숙제 기간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앞에 반들도 이런 식으로 반도체 구조 조사해가지고 모스펫에서 RC랑 GA 구조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배경을 가진 학부생들에게 적절한 방식 수준으로 설명한 내용을 세 페이지, 맥시멈 3페이지 알지? 맥시멈입니다. 양을 해가지고요. 이걸 공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알겠죠? 이걸 이제 학과에 올려놓을게요. 봐봐, 보면은 우리 채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 보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 하나의 이제 원통이 뭐냐면은 이게 커피스터거든. 원식으로 수업 시간에 영상에서 배웠던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채널을 이렇게 깊게 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자료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ChatGPT한테 시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답이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나도 이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내는 거에서 말투 보면은 이거 사람의 말투가 아닌 게 느껴집니다. 이제 알겠어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물증은 없는데 신증이 얘는 무료 버전 쓴 거다. 티가 나 진짜로. 나도 그러니까 영어 못 모르고 이제 썼다가 이제 외국인들 보면 뭔가 이제 어색함을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영상이 녹화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ELA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SLS 방식을 쓰면은 여기 SLS 방식을 쓰면은 좀 전에 길쭉하게 났었죠. 그림들이. 자,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안 맞아. 그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ELA, 익사이멀 레이저 어니링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자, ELA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비정지 실리콘 방막을 내가 일단 만들어서 수소와 열 처리까지 하고 이제 탈수소까지 이런 것까지 해. 그 다음에 제논 클로라이드 이런 파장이 308나노미터의 단파장이 나오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거든요. 이제 쭉 쏴. 그러면은 맞은 부분이 열이 가해져가지고 용융됐다가 솔리디피케이션이 돼요. 그럼 이제 비정질이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폴리크리스탈로 하면 성능이 더 좋고 디스플레이에서 백플레인으로 우리가 더 좋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해낸 게 우리나라예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각종 디스플레이들 백플레인을 만든 거예요. 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자, 레이저 빔이 사이즈가 한 300-4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그리고 이 길이는 길쭉한 걸로 해가지고요. 빔을 쭉쭉쭉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쏘면 오른쪽 전체가 아모펄 실리콘이었던 게 맞은 부분들이 이렇게 폴리크리스탈 라인이 됩니다. 자, 빔이 대략적으로 0.3mm니까 한 400 마이크로미터죠.
고정되는 폭의 레이저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스캔을 해오면은 용융됐다 연고되면서 이런 다결점 그레인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다 툭 잘라가지고 옆에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레인 있고 그레인 마운드, 그레인 있고 그레인 마운드, 요거 그레인 마운드. 근데 이게 재밌는 방식이 뭐냐면은 레이저를 가했습니다. 가했는데 이 전체를 완전 다 녹일 정도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높은 에너지가 가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만 가해지는 거예요. 수 나노세컨드 동안만 팍 가해져. 그러면은 요 윗부분만 녹았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뭔 일이 있었나? 순간 뭐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야. 하다가 그냥 위에는 그렇고 밑에는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 지나치습니다. 자 봅시다. 자 레이저 에너지를 가해주는데요. 에너지가 우리 단위를 줄을 씁니다. 그런데 밀리줄을 씁시다. 단위 길이라는 수가. 자, 밀리줄 퍼 센티미터라는 게 330, 340, 350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더 가해주면서 에너지를 더 증가시켜주면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이 좀 확대해 보면 보이나요? 여기에서는 그레인들이 좀 작죠? 하다가 점점 좀 커지죠? 390, 400 되니까 이제 그레인들이 좀 많이 커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에 따라서 다추천적으로 만들고 나서 걔의 채널 이동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니까 그레인 작았을 때는 채널 이동도 작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옵티멈 특성이 나와요. 더 커지면 좀 더 작아져. 오케이? 문턱전압. 채널이 형성되는 그 게이트 전압이잖아요. 최소의 게이트 전압. 그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마이너스 5V, 그래서 마이너스 2V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엠모스를 만드는데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은 엠모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0V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안 좋겠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와가지고 0V 좀 이상 쪽에서 와 있어요. 그래야지 5V가 제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낮은 거라면 안 되겠다.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substrate swing 에스펙타라고 했죠. 그거 보니까 에스펙타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문턱전압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건 적절해야 됩니다. 에스펙터는 스윙이 이게 단위가 몇 볼트 퍼, 0. 몇 볼트 퍼 디케이드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패스 없어. 최상구. 화났어. 상구. 스윙 어때요? 낮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좋아? 스윙은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 방에다가 누가 질문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 값은 채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제 구조에 따라 다른데 60mV, 0.06V가 최하값이에요. 그렇죠? 이거 만들면 0.06V보다는 무조건 더 크게 나와. 잘 만들어야 0.1, 0.2V가 나와. 플랫밴드 볼테이지라는 것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거저거 다 따졌을 때 최적을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정도 에너지 가하면은 최적의 수가 나오겠다 던져있어. 그걸 하려면 이제 사이즈를 낮추면 전자현경 측정해가지고 사이즈 잡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레인이 3,000옹스트롱에서 4,500옹스트롱 정도 되면 특성이 잘 나오다. 한 300에서 450 나노미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탈수라는 거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탈수. 자, 아까 아모폴스 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앵글 본드를 없애려고 수소와 열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소와 열 처리를 했는데 걔는 안에 수소와 열 처리를 하면은 수소
수소 열을 반응을 시키려고 수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 이제 가스를 이제 챔버 내에서 흘려줘. 그러면은 그 걔네들이 안쪽으로 확산대에 들어가고 표면에 꼭 확산대 들어가면서 댕글링 분들이 수소를 딱 결합하는 거죠. 그럼 팔 4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남았었는데 수소가 딱 붙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지나가도 여기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소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다 그 실리콘 팔에 붙었을까? 아니죠. 그 중간에 껴 들어가 있는 수소들도 있잖아요. 이런 금속도 수소 추성 문제인 것처럼 얘네들도요 만드는데 수소가 발생을 하거든. 어떤 무슨 뭐 필터산을 넣었을 때. 근데 수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남아 있으면은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돼요. 수소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감지하기 힘들어. 수소는 그 디텍트하기 힘들어. 그 원자번호 낮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들도 대그린 본드만 붙으면 다행인데 그 틈새도 이제 수소가 남아 있거든. 이제 나 이제 잘 됐어. 결정을 열체를 해야지. 그래갖고 패널이 흘리면서 이게 이동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한 400마이크로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버랩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해보려면 이제 안 된 부분이 생기면 이제 라인 처음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이 이게 분량이 보이거든. 그 겹치게 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겹치게 하는데 나는 결정을 했는데 얘가 녹았다가 다시 굳는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록볼록하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안에서 아모포스 수소 처리된 아모포스 실리콘이 결정화되니까 얘네들 이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멜팅 포인트 근처까지 싹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응고가 되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모포스 실리콘 내에 함유된 수소들 있잖아요. 수소들이 결합을 끊어지거나 남아있는 것들이 앞으로 확 나와. 튀어나와. 그러면 현무암처럼 현무암 보면 꼭꼭 뚫려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표면이 이렇게 보이드가 퍽퍽퍽 생겨요. 그럼 이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특성이 안 좋거든. 특성이 안 좋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널 만들었을 때 정의적 특성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동작한 도중에도 성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수소의 과포화에 따른 큰 보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탈수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화를 익사이버레이저는 해야 돼요. 탈수소. 는 디하이드로제네이션. 결정화 전에 일부러 450도 근처에서 열처리를 해주면요. 막내에 남아있는 수소들이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면요. 표면에 이런 북북북 보이드 생기는 데미지가 최소화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알고 있는 그린 내에 보면 이렇게 다 동그란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탈수화 과정이 생기는 탈수화 과정을 통해서 표면에 대형 보이드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막아줍니다. 탈수소 전후에 보면은 수소 함량이 12-18%였던 게 1%로 확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페이지는 수소화에 대한 얘기인데 수소화가 아까 말했던 요거예요. 아모포스 실리콘에서 A/실리콘에서 H 하면 요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수소화 과정 아까 그냥 설명을 먼저 했던 거예요. 자, 만들고 나서 반도체 아모포스 실리콘 층과 위에 절연층 여기 사이에나 아니면 여기 내부에 우리가 수소 댕글링 본드를 없애주기 위해서 수소 열처리를 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도 댕글링 본드가 수소 채워지는데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 층이 있고요. 위에나 아래에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이 있잖아요. 모스펫에서는 항상 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둘 사이의 계면이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둘 사이의 계면 거기로 전자나 홀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이의 계면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계면보다. 다른 데 중요한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직접 전자나 홀들이 다니는 길들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자나 홀들이 잡힐 수 있는 어떤 트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미리 없애주는 게 또 하나의 수화 과정이에요. 수를 해주면요, 실리콘 옥사이드 절연체와 아모포 실리콘이나 또는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같은 반도체층을 우리가 액티브층이라고 하죠. 액티브층. 액티브층 그러면 이제 반도체층을 말하는 거예요. 알죠? 사이 계면에 존재하는 어떤 백내린본들을 채워줌으로써 소자 특성을 개선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스윙이 안 좋고 온커런트가 났거든. 근데 수소와 열체를 해주면요, 스윙도 좋아지고 그리고 온커런트도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앞에서 했던 얘기. 자, 그레인 바운더리. 얘 봅시다. 그레인 내부에는 안에는 단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단결정 내에서는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주기성이 있는데, 여기 전자가 지나다가 그레인 바운더리 주위비를 만나면요, 이제 주기성이 깨져서 에너지 배열이 높은 데에서 이제 전자가 흐름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레인 사이즈가 클수록 이동부가 높게 나옵니다. 같은 LTPS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정할 열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레인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동도가 달라져요. 이동도가 달라지면 뭐가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은 갈 필요 없고 저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23페이지. 여기서 보면 이동도가 높아야지 커런트가 많이 흘러요. 이동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새로운 재료를 골라서 이걸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재료 내에서도 공정을 최적화해가지고요, 이걸 높일 수도 있어요. 알죠? 근데 이게 TPS가 옥사이드, 인증할 진 옥사이드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알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데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럼 뭘 그렇게 연구를 하냐? 뭐냐면 이제 애플 같은 데서 최상위 포식자는 애플이거든. 그러니까 LG든 삼성이든 애플을 잡으면은 일단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전에는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태블릿을 그것까지는 못 만들었어. OLED 화면으로 선명하게. 그래서 LCD로 만들었는데 먼저 했던 건 이제 핸드폰 화면을 OLED 디스플레이로 바꿨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태블릿까지도 갔어요. 태블릿은 거기에 이제 요구되는 성능이 또 다르거든. 그 휘도나 아니면은 전력 소비하는 거나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품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 담당자가 이제 한국 담당자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야. 최상의 포식자 있어. L 사이트, S 사이트, 중국 회사에서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수요 조건하고 여기서도 얘기, 야 저기서도 이런 문제 있던데 해가지고 서로 막 개발시켜요. 그래갖고 양산 단계까지 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종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겠지? 자, 그레인 바운더리가 기본적으로는 커야지.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이 커야지. 그레인 바운더리를 크면 안 되지. 그레인이 커야지 성능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모폴 실리콘이랑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LTPS 그랬어. 자, 만들었더니 야 성능이 이렇게 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흑백인데 이 위에 조금 진한 그래프들이 두 개 보이죠? 그쵸? 이 진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라인이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얘네가 지금 여기 그리고 3번, 4번. 3, 4번은 아모폴 실리콘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특성을 잡았어. 그럼 3번과 4번의 차이는 뭘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왠지 같은 걸 측정했는데 이거는 커런트 높게 나오고 커런트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쓰여있네. 답지 여기 수소화치 아니 수화차. 자 여기 이거는 드레인 전압을 조금만 걸어준 거고요. 얘는 드레인 전압 많이 걸어준 거. 딱 보면 하나는 드레인 0.1V 걸었고 하나는 드레인 10V 걸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고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는 리니어 영역에서 VD 이거 할 때 VD 여기 작은 데에서 하나 잡고 또 하나는 큰 데에서 하나 잡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근데 아웃풀 실리콘을 하면은 온 커런트도 낮고요, 오프 커런트는 낮게 나왔어. 근데 이걸 이제 LTPS 공정을 최적화해가지고 해봤더니 얘네들이 VD 0.1 10V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올라가 버리고 있어. 자, 여기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온 커런트. 그렇죠? 오프 커런트는 낮을수록 좋은데 LTPS 기껏 만들어놨더니 높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ID 이꼴 2분의 μ의 COX L분의 W. 얘는 뭐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 소스 드레인 있으면 여기 높이가 채널 렌스라고 하고 그래서 한 5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채널 위스입니다. 숙제에서 이제 나와서 채널 렌스 몇이고 위스 몇이고. 위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크게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이거 좋은 거 쓰면 돼. 근데 이것도 높은 거 쓰면 되는데 이것도 또 최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같은 채널 렌스라도 위스 이마에 커버리면은 커런트 많이 흘러요. 그렇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더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 공적으로 넘기면 그 사람 좀 화내지. 좀 장난하는 거야. 개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 커런트 많이 흐르는데 해가지고 개구리 이만큼 트렌디스 이만을 만들어. 그럼 막 장난하는 거는 뭐 뒤에 사람들 화낼 거야. 니네만 못 하냐고. 안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암풀 쓰고 하나는 폴리크리스탈 썼어요. 폴리크리스탈을 써보니까 커런트 자체가 이거 모빌리티 자체가 한 100배가 높아. 커런트는 훨씬 뭐 두호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때 그렇게 나오면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이거 말고 여기를 더 셀렌스 같은 5마이크로도 여기를 더 위스를 더 좁힐 수가 있어. 그럼 개구율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최적의 반도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돼. 그렇게 하면 이것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LTPS 해보니까 저런 장 좋았어. 근데 해보니까 이 오프가 높아지네. 오프가 높아지네. 오프를 낮추려는 게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LDD 방식, 라이트리 도프트 드레인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게이트를 2개 쓰는 방식 또는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오프 스트레스 방법. 오프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 만들어놨어.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근데 이게 낮아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 만들어 놓고 게이트 전압을 여기다 주고요. 쭉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전압을 가해. 그러면 이 오프 상태에서 내가 바이어스 전압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거거든. 계속 인가돼 있으니까. 내가 계속 힘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던 무슨 오프 스테이트, 오프 커런트랑 관련돼 있는 그런 자리들이 채워지면서요. 이렇게 변합니다. 만들어 놓고 전압 가해주고 오프 스트레스 가해주면은 오프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기억해주세요. 지금 말한 정도만 꼭 기억해주세요. 자, 아모포스 실리콘으로는 우리가 OLED를 구동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커런트 값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돼. 재료의 태생적인 한계야. 자, 그래서 LTP에 썼는데 또 하나는 이제 대면적 쪽에서는요. 옥사이드 채널을 썼습니다. 옥사이드 채널. 자, 이쪽 그림을 보면은 글라스 위에다가 내가 이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 게이트 부분 메탈을 패터닝 하고요. GI라는 거는 GI. 여러분들 알래나? 그래서 난 GI거든. GI 이렇게 하고. 게이트 인슐레이터. 절연층이야. 절연층을 전면을 깔고요. 그 위에다가 스퍼터 방식으로요. 비정질 아모포스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산화물을 전체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통해서 패터닝을 해내요. 그 위쪽에 소스 드레인 메탈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바튼 게이트 부족할까요? 탑 게이트 부족할까요? 허시은 바튼 게이트일까요? 탑 게이트일까요? 탑? 반도체를 기준으로 게이트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으면 바튼 게이트가 있어? 탑 게이트가 있어? 바튼 게이트. 꼭 기억하겠어요. 면접에서 기출 문제라니까. 기출 변형도 아니고 기출 문제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튼 게이트 쪽을 하면요. 고해상도 대면적 그런 거에 TV에 적용하기 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8월 말이나 그때 관심 있는 사람 2명만 있어도 괜찮아. 모아놓고 이제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비정질 실리콘 거랑 아모포스 실리콘은 아모포스 산화분은요 A 옥사이드로 되죠. 동그란 게 가만있죠. S오비탈. S오비탈은 구형이고 P오비탈은 무슨 형이죠? 이거 하는 거? R형. R형 모양이죠. 얘 같은 경우는요 SP3 오비탈을 만들어가지고요 실리콘 주변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결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이런데 트랩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런 거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모포스 옥사이드는요 비정질 산화물은요 S오비탈이 이렇게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이요 이거 좀 앞으로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OLED용 백플레인의 요구 조건은요. 앞에서 OLED는 전류 구동 소자라고 얘기했어요. 전류 구동 소자. 그 말이 뭔 얘기냐면은 TFT에서 나오는 흐르는 전류를요 옆에 OLED 소자에다가 흘려줘서 OLED가 전류가 통해서 거기서 빛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시대를 풍미했던 LCD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트 디스플레이는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LCD는 뭐냐면은 여러분 구동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제일 뒤에 보면은 항상 빛이 켜져 있는 불이 켜져 있는 화이트 불이 켜져 있는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가 있고 그 앞에 액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 셀로판지 알죠? 셀로판지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 셀로판지 하면 이게 다 빨간색으로 보이지. 자, 하얀빛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녹색 셀로판지 붙이면 이제 녹색빛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뒤에 항상 빛이 켜져 있는 백라이트가 있는데요. 그 앞에 액정이 있고요. 그 앞에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되는 그런 컬러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 서픽셀 밑에 있는 그 액정이 만약에
전압을 걸어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빛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돌려버리면 빛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돌리면 빛이 한 반만 나와. 조금 더 돌리면 빛이 좀 더 나와.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게 어떤 반도체에서 전류가 통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빛이 계속 나오고 화이트 빛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 앞에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 거기에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서 얘가 돌아가면은 빛이 막아지고 빛이 다 나오고 이게 중간에 과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컬러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이 액정에 통하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 액정이라는 거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압만 걸어주면은 얘가 뒤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압구동이에요. 전압구동. LCD는 전압구동이고 OLED는 전류구동이에요. 둘의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더 어렵냐? 내가 봤을 때 LCD가 더 어려워. 자, 그래가지고 전류가 OLED에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고 이거 전류가 흐르면 이제 계속 흐르면 망가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뢰성이 되게 중요해요. 신뢰성. 자, 높은 신뢰성 특성이 있어야 된다. VTH, 델타 IDC 이런 거는 이제 이 한두 페이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또 하나 OLED에서는요 커런트가 낮아야 되고요 이동도도 높아야 돼요. 제가 했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턱전압이든 이동도든 에스펙트든 이런 것들이요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능이요 균일하게 나와야 돼요. 균일하게.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비, 기인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기 중에 먼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공장에서는 이제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먼지를 가능한 최대한 줄인 걸 하거든요. 되게 지지는. 이런 데 안에서 만드는데 이런 데 안에서 사람이 스웨터 입고 다니거나 머리카락에서는 전부 다 먼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입고 근무를 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이 라인 안에 안 들어가면 자동화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인데 이 안에 먼지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LCD에서 요구하던 그런 먼지 기준이랑 OLED에서 요구하는 먼지 기준이랑 달라요. OLED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 오늘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스위칭 드라이빙 TFT 있다 그랬는데 드라이빙 TFT에서 자 물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 트랜스포커 이렇게 돼 있네. 이 P타입이야, N타입이야? 또 하성빈. 예. 세 번째 P타입이야, N타입이야? 어? 뭐? 어때? 소실 가지고. P타입. P타입? 그래? 왜? 왜 그렇게 판단했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다 N타입이 이렇게 생겼었죠.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은 채널에 전자가 몰려서 커런트가 흐르고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되죠. P타입. P타입에서도 모빌티 좋아야 되는데 유니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 봅시다. 이 페이지를 이제 설명합시다. 자, 우리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했었죠. 스위칭 TFT에서 여기서 펄스를 주어주면은 여기 전압이 가해져서 여기서 이 캐패시터에 충전된 게 방전되면서 그때 여기 게이트가 열리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TFT가. 그 흐른 전류가 OLED 여기 가서 불빛이 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높은 성능을 더 요구하는 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만들어도요 한 번에 다 만들진 않거든요. 이거 만들다가 만들고 오는데 요거 만들 때 제품이 요구되는 이런 특성 스펙이랑 이쪽에 만들 때 요구되는 스펙이 달라요. 이쪽이 훨씬 더 높은 그 커런트가 흘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LTPS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LTPS.
LTPS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옮기면서 이렇게 레이저를 띵띵띵띵 조소했는데 만약에 유니폼하지 않고 이런 라인 스캔이 있고요. 이게 레이저라는 게 뭐 일정하게 딱 되게 힘들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 위치랑 다른 위치랑 이제 특성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관리 범위 내로 들어와야 돼. 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가 살펴보세요. 여기다가 트랜지스터 만든 거랑 여기다가 트랜지스터 만든 거랑 둘이 문턱 전압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야. P타입으로 만들었어요. 하선배 선생님 같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왔어. 하나 1번 이거야. 2번은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나왔어. 3번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샘플의 문턱 전압이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뭘로 쓰냐면 델타 VTH가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 이거는 들어와야지 합격이지. 불합격하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돼. 이것도 아무 나라 못하는 것 같아요. 유니폼에 따라서 분석처럼 달라지고 농도 좀 달라지고 이쪽에 더 높은 균일점 특성이 요구된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N타입이죠, 여러분들. N타입. 내가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쓱 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커브가 이렇게 따라왔어. 자, 됐어. 오프에서 온 됐을 때는 요 선을 따라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온에서 오프로 오프에서 온 한 다음에 온에서 오프로 이제 연속으로 측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는 뭐냐면은 갈 때나 올 때나 성능이 똑같아야 돼. 갈 때나 올 때는. 갈 때, 올 때 특성이 이래야지 가장 아이디어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갈 때, 올 때 해가지고요, 이만큼 차이가 생겨요. 델타 V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TPS 이게 있고 그 위에 내가 절연층을 뭐 실리콘 옥사이드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게이트 메탈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내에서 여기로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메탈이니까 여기 내에서 만약에 결함들이 있다. 사실 결함의 대부분은요 앵글링 본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가 없을 수는 없잖아, 진짜. 여기에 있으면은 수와 열차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은 처음에 갈 때 처음에 비어 있었어. 근데 갈 때 비어 있는 자리에 이제 전자들이 박혀버리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올 때는 이게 얘네들이 벌써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상황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갈 때랑 올 때랑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차이를요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요. 히스테리시스. 내가 게이트 전압을 가해서 얘를 이제 동작을 시켰는데 얘가 아이디어하게는 겹쳐서 똑같이 와야 되는데 똑같이 온 상황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왔어. 그러면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어떤 표현 학생이 말해줬는데 이것도 물어봤대. 히스테리시스. 실제 저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저게 있으면 무슨 문제냐면은 내가 이게 가능한 저거가 되는데 뭐냐면 드라이빙 TFT로 만약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동작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서 동작을 시켜. 그러면 여기 봐봐. 갈 때는 커런트가 이만큼 흘렀는데 돌아올 때는 커런트 이만큼 흘러. 그럼 커런트가 차이가 있으면은 휘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루미네센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계속 켜놨어. 계속 켜놓은 다음에 이게 돌아오면요 이게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얘가 나는 돌아왔는데 아직 전류가 이제 그만 흘러야 되는데 아직도 흐르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럼 화면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건요. 나는 화면 껐는데 몇 번 켜놓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제품을 지금 팔진 않지. 그런데 OLED를 이렇게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저거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사용하면 할수록 얘가 이제 수명도 줄어들고. 근데 처음에 이제 삼성 같은 데서 그래도 시장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OLED로 만들어가지고 안정성이 조금은 완벽하지 않은데도 시장에 출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2년은 버티거든. 충분히 2년은 버티거든. 근데 2년 있으면 사람 핸드폰 갈거든. 그러면 이제 팔면 되는 거지. 꼭 그래서 이상한 걸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만들었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TFT가 열화된다. 열화. 영어로 하면은 열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 성능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준이 떨어진다. 디그라데이션이 열하고 성능이 내가 처음 만들었던 것만큼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얘는 쓰면 쓸수록 성능이 변해. 그럼 성능이 변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여기서 됐구나. 자, 문턱 전압이 바뀌는 거예요. 문턱 전압. 자,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계속 쓰고 바이어스 에이징이라는 거냐면 똑같은 화면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똑같은 화면을 계속 켜놓으면은 그 전류가 계속 똑같은 양을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TFT가 처음 성능이 안 나오고 나중 되면은 성능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운석 전압이 원래 전에는 여기였었는데 1V였었는데 나중에는 한 3V를 전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사용하면서 좀 망가지면서 이동도 떨어지고요. 슬롭은 작을수록 좋은데 슬롭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를 그냥 감소라고 표현했어요. 슬롭이 이렇게 딱 바짝 써야 되는데 쓰면 쓸수록 얘가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롭 값이 변해요.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화면 잔상이나 이런 걸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알지? 자, 이런 문제. 사실 이게 여기 중요합니다. 히스테시스 문제 생겨가지고 성능이 열화돼가지고 이런 특성들이 바뀐다. 히스테시스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테스트하는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 이런 체스 모양 이런 걸요. 블랙 화이트를 100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만들어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능 적응을 이제 한 다음에 껐으면은 TFT가 성능이 안 변했으면 이거 보세요. 점선이었던 게 거의 점선 그대로 100시간 있다가도 그대로면은 이게 껐으면 이제 화면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블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이동해 버리면은 껐는데 무턱전압이 이동하니까 전류가 막 흘러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잔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술력이 안 됐을 때 모바일 먼저 들고 나오고 TV로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노트북은 지금 좀 난이도가 더 높거든요. 노트북도 이제 애플에서 나올 거야. 근데 저희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 모바일을 본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문서 앉아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보는 사람 똑같은 문서 보는 사람 없잖아. 보다 쭉 넘어가잖아. 유튜브 영상 보면 이렇게 막 유진수 나와서 손 움직이잖아.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을 할 때 보고 있으면 이 화면이 내 폰트 이렇게 있으면 거의 몇 글자 내가 글자 바꾼 데만 놔두고 나머지 이제 화면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고 이걸로 이제 뭐 유튜브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자산이나 이런 이제 더 요구되는 그 특성이 더 엄격해, 더 높아. 그래서 만들기가 더 어려워. OLED 하면. 근데 이제 애플 말고 다른 회사는 벌써 OLED 그 화면으로 노트북까지도 출시했습니다. 늘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뭐 수업을 했어도 만약에 그래봐야 그냥 2주랑 그 전주 그냥 1시간 좀 덜한 정도였어요. 그냥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양은 좀 더 많이 했지만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이제 배울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